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뢰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안에 뭐 GIS가 있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압기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케이블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아까 검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맥락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거기서 알고리즘이 틀린 겁니다. 자동차도 하나 운전해서 뭐 분해해서 쓰시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조금 응용이 생기듯이 GIS 같은 것도 아까 형태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나중에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변압기 쪽의 구조를 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좀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때로는 기술사가 이렇게 다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실무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아실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단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 면접 볼 때 얘기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필기시험이 먼저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뭡니까? 써나가야지만 됩니다.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방법에서 내용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그림과 수식과 그리고 깔끔한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이지 그걸 다 암기를 하고 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제가 해드렸던 키워드가 있었죠. GIS 하면은 GIS는 뭐다? 철제 공구 안에 SF6 가스를 넣고 차단기라든가 달럭이라든가 접지 스위치 같은 거 그걸 하나에다가 넣은 거다. 결국은 그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면서 해가지고 그럼 SF6 가스를 왜 넣냐? 물리적인, 화학적인,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이걸 넣고 그럼 이걸 쓰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느냐? 그 내용을 쓴 거죠. 향후로 이런 부분들이 왜 쓰여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변전소 접지 설계를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이해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물에서는 많이 씁니다. 반드시. 변전소를 지을 때 반드시 써야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되게끔 여러분들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오래 갑니다. 안 그러면은 이건 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접지장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지장 측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어의 사정근법, 콜라시, 브릿지법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접지 전극은 보통 75cm 이하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가 얼거든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접지장 측정할 때 해안가에서 측정하는 거고 내륙에서 측정하는 건 틀립니다. 염분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겨울에 측정하는 거, 여름에 측정하는 거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매달 한 번씩 측정하면 접지장 값도 틀려지듯이 그런 것들을 접지장 측정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감속에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 아까 이제 GIS를 정확하게 알아주면 GIS 어차피 변압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몰드 변압기가 있고 유입 변압기가 있고 그럼 유입 변압기는 아까 GIS에 얘기했듯이 그 점검하는 방법들이 몰드 변압기 쪽에서는 점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온도 정도 측정 외에. 근데 유입 변압기는 안에 오일이 들어있으니까 오일에 대한 산가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GIS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GIS는 가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가스를 분석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냐? 케이블은 어떻게 되십니까? 케이블은 절연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케이블을 측정하는, 열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내압을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사선 상태에서 진단, 활선 상태에서 진단,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죠. 그 누수활자, 뭐 절지유부,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누설전리법, 수트리, 활선 탄데타, 저주파증처법 이런 것들이 활선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활선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선 상태에서 하는 부분, 절직유부, 절연장법, 직류, 뭐 누설전리법, 아니면 유전정전법, 부분방전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이따가 다시 더 보시게 될 거니까요. 나머지 뭐 케이블 열화 사고 탐지에는 머퍼라다. 모레이르프법, 펄스레이드법, 아크 반사법, 그 다음에 디케이 감소법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어디나 있냐? 여기 설명드렸던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시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왜? 거기는 딸랑 10점짜리 용을 해가지고 한 4분의 1페이지 정도에서 반 페이지 정도로 그 그림하고 설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다 갖다가 4개를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 2페이지 정도가 되겠죠? 앞뒤로 붙이면은 25점짜리도 되고 10점짜리도 되는 겁니다. 케이블 보호 대책 어떻게 되는지
절연 내력 시험 단락절로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가지고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한 문제를 10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요약해서. 근데 아까 사진들 좀 보여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발변서 접지 설계도 10분은 좀 힘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나오면은 차별되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키포인트가 뭔지. 자, 보시면요. 먼저 교재부터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발변전서 접지 설계는 상용주파뿐만이 아니라 충격전압에 대해서도 낮은 저항값을 갖도록 해야 된다. 평상시 때도 상용주파라는 건 60Hz고요. 충격전압이라는 건 외부에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뇌에 대한 이상전압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대지로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평상시 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번개에 대한 에너지가 변전소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게 다른 기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지로 방전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저항값을 가져야 줘야 된다. 근데 뭐라고요? 낮은 저항값. 그럼 얼마나 낮은 저항값이냐 이거죠. 내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종의 접지 저항값이 어떻게 되죠? 15. 그 다음에 2종은? 150. 예? 100. I분의 150 해가지고 보통 한 5옴 정도 나옵니다, 보통. 5옴 정도. 그 다음에 3종은? 100옴. 그럼 특3종은? 15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A, B, C, D 뭐 나오면서 1종, 2종, 3종, 4종이 아닌 이제 IT, TT, TN, 뭐 TN-C-S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좀 바뀌어지기 때문에 IC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근데 그쪽은 이제 저압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고압 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개통 접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늘 배우셨던 중성 접지 방식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개통 접지 방식입니다. 변압기의 접지 방식에서 전체 몸이 우리가 뭐 저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눠진다고요. 저항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보통 2옴 정도를 얘기합니다. 한전에서는. 근데 2옴을 맞추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옴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지 목적, 지락전류. 아까는 절이보소가 나왔죠. 절이보소. 예? 절연 레벨. 그 다음에 이상전압, 보호계정기, 소리액터.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절. 이상전압 억제, 발전소 변전식, 기기 보호, 보호계정기 동작 확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인체 보호, 기기 보호. 결국은 그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기기 보호하죠? 그 다음에 사람도 보호하고, 여기 인체도 보호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말을 조금씩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알아두시면 다 갖다 쓰실 수가 있다. 접지 설계, 순서가 있습니다. 에웃이라고 그랬죠. 토채소 접점 미남보. 토양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검토를. 토양이 이게 지금, 우리도 쇠를 할 때 이게 강철인지, 예? 비철인지, 예? 뭔지, 이게 뭐 금인지 은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다 비교를 해서 볼 거 아닙니까? 토양의 특성이 여기가 지금 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접지 저항값이 별로 안 나오는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나중에 보면 거기다 뭘 갖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화학적으로. 왜? 접지장이 토양 특성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안반일 수도 있고요. 산악지역 같은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설지선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침상접지봉을 단다든가 아니면 화학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저감제를 이제 그 접지봉 옆에다 매설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접지장 값이 더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토치에서 접점 위험하면 최대 접지 전류. 얼마나 흐를 거냐. 왜? 사람이 접촉했을 때 얼마나 흐르게 되면 위험하냐 이거죠. 그걸 이제 보통 보면 심실 세동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전 차단기가 30mA에 0.03초죠. 왜? 30mA에 0.03초만 흘려주면 심장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장마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거꾸로 여러분 여기 역 같은데 터미널 같은데 가면 AED라고 있죠. AED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심장 세동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200m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를 심장에다 흘려주는 겁니다. 왜? 심장마비가 흘러가지고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심장도 전류가 똑똑 흐릅니다. 흘러주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전극을 달아줍니다.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펄스를 튀어주게끔 합니다. 그럼 심장에 펄스를 팡팡 튀어주면 그게 이제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심장 마비가 왔다는 건 펄스가 안 뛰니까 뭐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AD를 하는데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아고 이제 달아서 찍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극이 양쪽에 달려 있으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같은데 메디컬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젤 바르죠? 젤 바른 다음에 100, 200, 300 이렇게 올리죠? 그게 그 세기를 너무 크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하는 거니까 점차 세게 해가면서 가는 거죠. 왜냐면 이 얘가 센다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대 접지를 결정하고. 그러면 사람이 접촉했을 때 안전한 안전전류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저항을 결정하라고 그랬죠. 소유접 지장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대지전압 뭐 1500V, 2000V 해가지고 기기에 대한 부분하고 최대 지락 전류, 왜? 기기에 대한 이상전압 상승 부분을 정의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외부에서 아까 번개가 들어오면 기기에 최대한 인가되는 전압을 몇 볼트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한 1500V, 2000V 정도 되거든요. 그 전압이 걸렸을 때 흐를 수 있는 전류. 왜? 그때 이 기계가 최대 허용 전압이니까 최대 허용 전류도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최대 접지 전류가 되겠죠. 그때 저항값이 얼마냐 이거죠. 그럼 매돔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 2옴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2옴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인치에 대한 그 부분하고 계산했을 때. 그럼 접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직접 접지를 할 건지, 저항 접지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 메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접지 방식이라는 건 그런 직접 접지, 저항 접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메시를 해가지고 여기다 선을 깠는데 접지봉도 몇 개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전위 경도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소를 어디다 딱딱 갖다 두면 얘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지봉도 똑같습니다. 접지봉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전류가 빠져나갈 거니까 전위 상승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설 접지를 하고 접지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위 경도가 이렇게 다 틀려질 겁니다. 다 3차원적으로. 그걸 전위 경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부로 들어오는 인입선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안전한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봐가지고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값대 안에 들어왔는지, 접촉전압은 안에 들어왔는지, 보폭전압은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만약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봉을 하나 더 박든지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위 경도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여기는 전위 경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해.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박아야죠. 접지장은 맞았을 때는 피크가 어느 기준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어느 군데는 높게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지점을 보완해가지고 박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 개선책을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 토양의 특성을 검토할 때, 토지 저항률, 토양의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요? 1입방미터다. 1cm라고 아니라 1m당이라고 했죠, 저항은. 그래서 땅 속에 보시면은 접지봉을 박을 때 75cm 미만에다 접지봉을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75cm 이상까지는 땅이 얼거든요. 겨울에. 보통 위에서 한 50cm 이상까지는 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75cm 미만으로 접지봉을 박아주면 걔가 사계절 내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토질이 어떻게 하냐? 마사토냐? 안반이냐? 석회암이냐? 막 다 틀리겠죠. 왜? 접지점 값이 틀리니까 흙이냐? 쎄냐? 그거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그 도전율이 틀려질 테니까 전달하는 부분이. 수분이 많냐? 적겠냐? 수분이 적으면은 접지장이 잘 안 나옵니다. 그 해안가가 접지장이 잘 나오죠. 수분이 많으니까. 염분이 많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기 뭐 흐르는 것들도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일반 물에서는 증류소에서는 전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저항값도 같이 올라간다고요. 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리다고요. 측정하는 부분이. 용해 물질의 농도, 거기 이제 주변에 어떤 그 부분이 녹아져 있는 부분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워너라는 WERNNER 워너의 사전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전압하고 R은 뭐죠? R은 I분의 V죠. 전류하고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 전류 2개 걸고 전압 2개 거니까 4개의 전극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걸 만든 사람이 워너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워너가 4전극법을 했는데 얘 보면은 전압이 2개 걸렸죠. 전류가 2개 걸렸죠. 요즘은 어떻게 했냐?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접지장기는 3개밖에 없습니다. EPC로. 제가 아까 EPC 얘기했죠?
하나를 기준을 똑같이 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P는 뭐라고? 파워니까 전압. C, 커렌트, 전류. 하나를 기준해가지고 얘 전압 돌고 얘 전류 돌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처음에는 4개로 시작했다 이거죠, 4개로. 근데 우리는 간편하게 3개로 시작한다. 그래. E를 받고 나서 PC를 이렇게 간격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전압은 가깝게, 전류는 길게. 해가지고, EPC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하는데, 처음에 5m, 뭐 1m 이렇게씩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2m, 4m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여기서 접지장의 반경의 접지장 값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값을 측정하는 거죠. 왜냐면 접지장 값도 나중에 측정하면은, 접지점 값을 측정하면은 여기서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거리를 늘려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이제 평균되는 이 지역을 요것도 처음에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측정 값이 그걸 다 찍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찍어서 보니까 이런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거리를 틀리게 하면서 찍어 보니까 접지점 값이 틀려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평균되는 여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평균되는 부분을 봤더니 얘가 여기 거리의 한 61.3% 정도가 가면은 평균 지점이 딱 적당하더라 이거죠. 크게 이제 변이점이 없는 지점을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건축전기에서 하다 보니까 발성배전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요. 원어의 사전극법이라는 게 전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극이 형성됩니다. 그 전위경도가 이렇게 반원구로.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특성, 여기에 대한 특성, 여기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원구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반지름이 R입니다. 요게 바깥에 얘가 뭐죠? 2파이죠. 원주. 그럼 이거에 대한 길이는 2파이 R이죠. 요 길이가 2파이 R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파이 R. 여기는 반 아닙니까? 반. 이렇게. 2파이 R을 나눠주게 되죠. 2파이 A 해가지고, 여기에 부분이 반지름 해가지고, R 부분을 해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또, A는 20D니까 그래서 40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반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올라식 브릿지 부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2분의 1에 뭐 2개를 한다면 이게 안 들어간 거. 이게 안 들어간 걸 뺐네요. 이거 뭐하고 똑같죠? 상권선 변압기에서 저희가 1차 측, 2차 측, 3차 측 변환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얘는 뭡니까? 델타인데 여기 Y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하게 해서 요거에 대한 저항이 얼마, 요거에 대한 저항이 얼마, 요거에 대한 저항이 얼마. 그러면 여기 지점부로부터 요쪽 요 세 개를 찍어서 거기에 이제 평균되는 저항들을 찍어보면 이 주변의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볼 거 아닙니까? 얘도 뭐라고요? 앞으로 계속 가면서 저항을 찍는데 이쪽으로도 찍어보고 이쪽으로도 찍어보고 이쪽으로도 찍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한 번에 그냥 삼각형으로 하면은 그 주변 토양의 대략적인 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간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 대부분 접지장 측정하면 이렇게 원어의 사전극법을 이용한 EPC를 그냥 찍어서 그냥 갑니다. 그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토양의 특성을 검토했죠? 얼마 정도 이게 저항값이 얼마나 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전소 이 보시면 땅 속에 있고, 땅 중간이 있고, 최상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변전소에 가면은 이게 자갈밭이 많죠? 위에 돌이. 왜? 돌이 저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체에 딱 접촉했을 때 여기 저항이 많으면 전류가 잘 흘러가나요? 안 흘러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접촉했을 때는 사람 몸을 통해서 땅 속으로 접지가 흘러가지 말라고 위에는 그런 접지장이 높은 걸. 그러니까 저항값이 높은 걸 달아두고요. 땅속으로는 왜 접지봉이 다 땅속에 박혀 있으니까 딱 접촉을 하면 여기 하나 있고 이쪽으로 하나 있으면은 여기 저항값이 크니까 이쪽으로 흐를까요? 안 흐르죠. 접지봉 박혀 있는 쪽으로 흐르겠죠. 그쪽으로 다 흐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 돌덩어리를 막 다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분류되는 부분이. 그래서 레이어 1, 2, 3까지 해가지고 다 쓰고 접지의 내용이 뭐 다 정사각형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사각형도 되고 뭐 마른 목골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최대 접지전류. 여기 보시면은 지락전류 분류계에서는 60%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IEEE 스탠다드 1986에서는 몇 프로였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60%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1호사가 50카, 3사가 40카를 적용해가지고 요거를 60%만 분류를 하니까 요 정도만 지락전류가 흐른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모선단으로. 그러면 그 지락전류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소유접지장의 결정. 아까 나왔죠? 뭐라고요? 허용전압 1500에서 2000V라고요. 최대 지락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요 정도 접지장이 나오더라. 요거를 이 정도로 흘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보통 보면 2옴 이하로 맞춰주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접지장을 낮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옴 이하로 맞추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이 2옴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한전 변전소는 최소. 그거 미만으로 맞추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 1옴을 합니다. 뭐 0.5옴 맞추라 이런 부분은 없고 보통 2옴이나 1옴 이하로 맞추라고 하면은 여유를 줘가지고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동이 되거든요. 접지장은. 계절에 따라서 변동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많이 낮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접촉전압, 보폭전압. 접촉됐을 때 전압. 자, 접촉이 됐습니다. 여기 손이 닿습니다. 몸에 있고 다리에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이 되면요. 여기 지금 저항이 이쪽에 하나 연결되죠. 몸 쪽으로. 여기 밑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발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요거 보시고요. 예, 여기는 2분의 1 RF가 됩니다. 병렬이니까 다리는. 한 다리 들고 이렇게 안 서 있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 들고 있다고 하면 틀려지겠죠? 접지장 값은. 근데 이제 0.116이 나왔고, 루트 T가 나왔는데, IK가 뭐냐, 이런 걸 이따가 보실 겁니다. 나중에 0.116의 이 루트 T가 이게 IK 자승이 0.135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인체 저항은 1000옴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도 한 2000옴 정도 되는데, 이 발과 지면의 접촉장을 3로에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로에스. 그래서 이 RF가 3로에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양다리 사이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되냐, 보폭전압은. 여기서. 여기 2분의 1이 됐죠. RF가 얼마라고요? 3로에스라고 해요. 그러면 접촉전압에서는 발이 병렬이기 때문에 얘는 1.5의 로에스가 나옵니다. 1000 플러스 1.5 로에스란 수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폭전압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폭전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2RF가 됩니다. 왜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2RF가 되니까 여기는 RB는 뭐라고요? 1000이죠. 플러스 2 곱하기 RF가 얼마라고요? 3로에스라고요. 그럼 얘는 6로에스가 나옵니다. 1000 플러스 6로에스로 해가지고 IK인데 IK가 뭐라고요? 0.116의 루트 T. 이거 안 나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접촉전하고 보폭전압에서 그림하고 이 수식 빼버리면요. 이 발변제소의 접시 설계는 설명이 안 됩니다. 플로차트 토치에서 접점 이남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게 접촉전압, 보폭전압, 그 다음에 전이경도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하려면 그림하고 등가이라고 이 수식이 안 나오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스텝 부분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자, 스텝 부분은 2개입니다. 2개. 왜 2개가 되냐? 자, 발 사이에 저항이 여기서는 안 닿았으니까 발 사이에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딱 안 만졌을 때 3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3개가 만졌으니까 몸으로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가 생겼으니까 밑에는 2개만 있으면 되고 안 만졌지 않습니까? 안 만졌으니까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밑에 발 사이 하나, 여기 한상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근데 뭐라고요? 얘는 아까 거는 로에스는 그러니까 RF, 요 발은 3로에스라고 그랬고 몸은 1000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1000이고 얘가 3로에스인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그죠? 여기 병렬을 보시면 얘 RG1 이렇게 갔죠? RG 있고 요거 옆으로 가면은 이거 2개죠? 직렬로 연결되니까 2RF가 되죠? 그럼 1000 플러스 2RF죠? 왜? RB가 1000이라고 그랬으니까 RB 플러스 2ERF입니다. 2ERF. 근데 RB는 1000이고 RF는 로에스 3로에스 있으니까 1000 플러스 6로에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IK가 여기 흘러가는 그 전류가 0.116 나누기 루트 T. 어떻게 오냐?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3로에스를 기억했다가 발의 2분의 1인지, 그러니까 3로에스는 어떻게 하냐? 제가 3로에스 3개라고요, 3개. 발은 3개라고요, 발. 3로에스, 발하고 땅하고 접촉점은 3로에스라고요, 3개. 그러니까 3만 외워주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개념은 이렇게, 요거는 보시면 망상접지는 요렇게 꽂는다 한 건데, 요것도 등가 반경이 아까 그 반엉구의 양동 있죠? 양동이 땅속에다 파묻어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면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로 다 반엉구.
그러니까 동그란 공을 반 잘라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계산하는 그 개념입니다. 얘도 개념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없어서 왜 건축전기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발송배제는 흐름만 아시면 되거든요. 접지 방식, 목적에 따라서 기기 접지, 개통 접지, 상호 접지, 단독 접지, 연돌 접지, 그 다음에 뭐 필해 접지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전이경도 아까 전압이 걸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압이 걸리는 스텝 볼테이지, 발 사이에 스텝 볼테이지, 터치 볼테이지, 손으로 건드렸을 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가지고 그게 원해져 있는 그 전압보다 높게 나오면 얘는 아웃입니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낮게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거고 패스가 되는 거고. 자, 근데 터치 볼테이지가 스텝 볼테이지보다 높아야 된다. 왜? 인체의 안전성 때문에. 여기 돼 있죠. 터치 볼테이지는 0.6에서 0.8 정도의 어떤 그 전달 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예? 스텝 볼테이지가 더 높다는 거는, 얘가 더 높다는 건 얘 쪽으로 더 많이 걸리는 거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통과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전체적으로 전압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리니까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여기만 조그맣게 다리밖에 안 걸리는데, 예?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전압 부분도 이따가 보시면 나옵니다. 인체 안전성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니션 쪽에 대한 도체, 뭐 중간중간 절연이 돼야 되겠죠. 전기가 잘 안 통하게끔 분류가 되는 거나 절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얘는 중간에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안전은 진짜 이거 했을 때 안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안전하다 그러면 다시 접지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스텝 볼테이지, 터치 볼테이지가 큰지, 전위 경도가 높게 올라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뭐 접지 신뢰도 항상 뭐 안전대책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첨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변전소 울타리 치고 뭐 이런 것들 접근 못하게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보충적인 접지장이 안 낮으면은 접지봉 많이 박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전체를 다 낮춰야 되는데 접지봉만 박는 그 주위만 낮아지는 거니까 라인을 더 깔면서 적당히 접지봉을 받쳐줘야죠. 전위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고조항 표면을 형성한다 그랬죠. 아스팔트. 아까 맨 위에 뭘 자갈 단다고요. 그게 이겁니다. 전위 경도를 전체적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왜? 위에가 좀 센 놈이 있으면은 밑에 쪽으로는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요 위쪽에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는 거니까 전위 경도가 낮을 거란 얘기죠.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접지 전류를 낮게 제한하고 지락 전류를 다른 쪽으로 분리한다. 분류 개수는 0.6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하면 변전소 내부로 들어오는 게 사고 그 번개가 쳤을 때 뭐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럼 에너지 한 60%가 변전소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60%가 아닌 뭐 50%나 40%가 들어온다.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게 작으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R은 I분의 V에서 I 값이 작다는 얘기는 R 값이 커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한 거죠. I 값이 크면은 딱 1500V나 2500V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30K에서 50K로 가보십시오. 얘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접지장을 낮추기는 더 힘드니까 이 들어오는 전류를 낮춰주면 접지장이 좀 올라도 안정하다는 얘기죠. 물리적 저감법, 수평, 수직 이런 것들은 뭐 매설지선, 평판, 뭐 보링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XIT에서 아까 보시면 뭐 이렇게 접지공을 봐가지고 거기다 화학적 저감대를 이용해가지고 더 낮춰주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는 얘기죠. 인체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 저감법, 염, 황산, 암모니아, 벤젠 타입 이거 보니까 변이죠, 변. 오줌 싸고 변 싸고 막 하는 것들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그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반응하고 있을 때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XIT 같은 거 한 번 넣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뭐 평생 뭐 저감제를 안 넣어줘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접지장 특정, 아까 코올라시 브릿지법, 전이차계, 전압 강화 이렇게 있죠? 전이차계는 가장 간편한 방법. 이게 전이차계가 아까 EPC 해가지고 그냥 3개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전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전압 강화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얘도 똑같죠. 개념은 0전위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전압 강화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계산해내는데 얘는 100파합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두 개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요 지점 요즘 해가지고 그 전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실질이 왜냐면 요 4개에서 어떤 전압이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을 여러 가지로 측정해보면 실제로 요 가운데 있는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압을 이용하면 여기 결국 R은 I분의 V인데 이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이 좀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압만 인가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여러 가지의 전압 벡터, 주변에 유도가 있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전압을 계산해준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정확하다. 전압 측정 방법이. 접지정치, 뭐 75cm 이상, 뭐 병렬, 약분법. 약분법도 뭐가 있죠? 주변의 토양에 주입하여 토양의 전기정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대지 고유 제압력. 단위가 뭐라고요? 오음포메타. 일정 부피의 전기자. 일정 부피가 얼마나 되겠냐? 1m. 딱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m. 정육면체든 아니면 도선이든 1m 사이에 있는 저항이 오음포메타죠.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들 그래서 단위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단위를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좀 응용이 됩니다. 뭐 할 때. 대지 저항률은 접지정을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뭐 지락줄의 크기, 토양의 온도, 토양의 수분 함량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그 대지 저항률을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토양의 특성을 검토하죠. 토양의 특성을 검토하면 그 반구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4파이 R 나왔었죠. 아까 2파이 R에다가 뭐 곱해가지고 뭐 4파이 R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반원구로 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원리 똑같이 원어의 사전구법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건축전기 같은데 자료 보면은 여기 막 원같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습니다. 원같이 쭉쭉쭉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코올라시 브릿지는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고요. 델타를 Y로 하는 거. 근데 너무 간격이 보통 보면은 1m 이상은 떨어뜨려줘야지만 되는데, EPC 할 때는. 간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1m 해놓고, 그 다음 그걸 늘려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너무 가까웠을 때는 간섭이 일어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 세 군데를 봐야 되니까 10m 이상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10m면은 여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10m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 자갈이 얼마나, 보통 뭐 3,000옴인가? 자갈이? 하여튼 물, 논, 습지 같은 경우는 물 있는 쪽엔 저항값이 작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를 테고, 여기 점토, 그 다음 자갈, 아스팔트 이렇게 가겠죠. 그게 이제 다 수치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A, B는 C는 뭐 보시면은 금속일 때는 잘 되고 반도체일 때는 안 되고. 사실 이제 부도체죠. 여기에 개념이. 부도체는 아예 안 흐르는 거죠. 예? 반도체는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비례한다 그러고 얘는 반비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반도체니까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도체하고 부도체는 틀립니다. 아예 안 흐르는 거고 흐르는 거고, 그거고 반도체는 특성이 이제 중간 정도로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20도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토양 입자의 크기 및 밀도 뭐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고 돼 있고요. 접지장 저감 방법. 접지정각을 큰 걸 쓴다. 큰 접지모형, 수평공법, 수직보, 화학적 저감법,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죠. 황산, 뭐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도 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접지 쪽의 서브노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건축전기 쪽인데, 토양의 특성을 검다. 토치에서 접점 이남보가 똑같이 나오나 보시죠. 토질 특성의 검토. 최대 접지, 소요 접지정, 접지 방식, 그 다음에 전이경도, 인입선, 안정도, 보안. 똑같죠, 다. 제가 뒷부분만 좀 줄인 겁니다, 그냥. 뒷부분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 있었죠. 1541때 50칸인데 그걸 가공지선 대지로 분류해가지고 60%로 돼 있다. 이건 지락전류 분류계서가 60%라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IEEE 스탠다드 80의 1986에서 2002로 버전이 바뀌면서 지락전류 분류계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두 개를 다 읽어봤는데, 근데 한전에서는 ESA 규격이 있고 ESB 규격이 있습니다. ESB 규격이 260이라고 2602가 있습니다. 근데 2602의 2000년도 버전 때 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1500, 2000V 해가지고 저항이 뭐 0.05mm 나왔네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망상 접지를 하기 위해서 크기 여기 4 아래 L분의 1이 요거에 대한 길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전위경도 계산해가지고 접촉전압하고 보폭전압을 계산하는데 접촉전압은 2분의 RF죠. 보폭전압은 2RF죠. 여기 보시면은 1000 플러스 2분의 3 로에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1.5 로에스가 나오죠. 근데 이 0.15, 0.15 루트 T를 해놨는데 이게 0.116입니다. 0.136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맞는 거고요. 이 루트 T로 할 때는 0.116입니다.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RK 플러스 2RF. 근데 이게 3이니까 1000 플러스 6 로에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터치하고 스텝에서 터치 볼테이지가 스텝 볼테이지보다 커야 된다. 뭐 안정계속 고장 지속 시간 1초. 요 루트 T는 3초까지 0.3에서 3초까지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예? 요 스텝 볼테이지가 터치 볼테이지가 크면은 이건 지금 반대인 것 같은데. 내용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접지 설계 ESB의 260입니다. ESB. 근데 2000년대에 개정된 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접지의 문제 이게 34페이지인데 기본적인 거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됐죠? 0.116이죠? IK 자승은 0.0135고 요 수식 0.116 나오고요. 뭐 여기 아까 안전전류가 9mA, 뭐 3mA 되는데 스텝 볼테이지는 1m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준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전위 경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접지된 쪽에서는 이제 전위가 작아질 거고 거기서부터 전압이 걸리는 거죠. 여기 접지된 부분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전압이 요 정도 걸리는 거고 접지된 쪽에서 먼 쪽에는 이만큼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러고 기댔다, 여기 잡았다, 틀려지죠. 이건 접촉전압이죠. 아니, 이거 접촉전압이죠. 이건 보폭전압이죠. 그래서 여기는 터치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스텝 볼테이지가 되고, 여기는 매시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몸이 다 기댔으니까. 이거는 전위전압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집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냐, 터치 볼테이지가 스텝 볼테이지만 본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는. 그 정도 내용만 쓰셔도 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시 전압에서 전위전압도 나오고 사실 복잡해집니다. 여기 전위전압도 있고 GPR도 있고 그랜드 포텐셜 릴레이 해가지고 전위 상승도 봐줘야 되고 하는데 그림은 여기 보시면은 얘 지금 안 만졌죠? 안 만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이 3개가 돼야 된다고요. R1, R2, R3가 나온다고요. 저항이 3개. 그러면 안 만졌으니까 여기가 2가 되죠? 병렬이니까 2RF니까 1000 플러스 6 로에스 곱하기 0.116 나누기 루트 T. 이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그리고 이거 안 나오면은. 등가위로 그리고. 대충 그려도 된다고 이거 뭐. RF 이거 어렵나요? IK라는 그 어떤 충격 전류가 흘러갈 때 몸의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터치입니다. 만졌습니다. 만졌으니까 하나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사이는, 다리 사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리가 2개로 병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분의 RF가 되겠죠? 3로에스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3로에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만졌으니까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 사이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하고 2개만 있다. 그러니까 발은 2개니까 그 2분의 1 RF가 될 거 아니냐. 여기에 2분의 1 RF가 걸릴 거 아니냐. 병렬로. 그림을 이거 잘못 그렸는데, 그림이, 요거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흐르는 것쯤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주셔야죠. 이렇게. RF를 2개를.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더라고요? 2RF니까. 6 로에스인데 거기 CS라는 CS가 뭐냐면은 여기서 그 안전계수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고 1000 플러스 6 로에스라는 건 나와 주셔야 되고 거기에 0.116의 루트 T. 아까 그 시 정도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 깊이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CS가 감소계수네요. 안전계수, 감소계수만 해가지고 나와있고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토치에서 접점 미남보 요거 그 순서대로 한다고요. 토양의 특성 검토하고 최대 지락전류로 계산하고 여기 보시면 지락전류 여기 딱 보면은 0.6이라는 게 여기 어디에 나올 거거든요.
확장계수, 지락줄리 분류계수가 0.6이라고 어디 나올 겁니다, 여기. 10%? 0.6은 여기 안 나왔네. 2000년도 이후 건데. 나머지는 뭐 넘어가고, 분류율도 뭐 50%고, 접지선, 기계적 강도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접지망.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 필요 없고 답안지를 쓰는데 필요한 정도. 전위경도, 접지장.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분이 이걸 다 그려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만 쓰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쓰시는 건 좋은데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전압하고 보폭전압에 대한 가상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등가위로 나오고, 수시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표시를 못하니까 나는 그리고 순서는 이걸 쓰시도 괜찮습니다. 이걸 외우실 수만 있으면. 근데 이걸 저는 못 외우기 때문에 저는 토치에서 접점 이난보 정도만 씁니다. 모든 사람들 그 정도만 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서 토치에서 접점 이난보에서 아까 뭐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뭐 반원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변전소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들 그려져 있는 거 봐가지고 얘는 접촉전압이고 얘는 보폭전압이나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그러면 상세하게 접촉전압, 보폭전압은 따로따로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에 등가위로 하고 수식으로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분류계수가 얼마라는 거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요. 스텝 볼테이지가 얼마고 터치 볼테이지가 얼마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를 설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뭐 설계 자료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아까 T는 0.03초에서 3초 범위 내에서 뭐 감전 시간은 1초. 그러니까 대부분 1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초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건 감전 시간은 하는데 1초 정도로만 합니다. 왜? 기기 전격들도 거의 1초 아닙니까? 3초짜리도 있습니다. 있기는. 0.03초가 어떻게 됩니까? 30mA에 0.03초 있죠. ELB 기준. 그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지장 계산하고 뭐 접촉전압, 보폭전압은 전위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한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됐죠. 접촉전압이 요구치를 만족하면 상설 설계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서 들어간다. 여기 아까 154, 1초, 50카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체 분류계수, 지락줄리 분류계수 때인데 얘가 60%거든요. 이렇게 합하면은 이렇게 그냥 0.6으로 계산합니다. 5 곱하기 해가지고 0.6 하면은 30카 정도로 해가지고 분류 개수를 계산을 해서 합니다. 여기 뭐 3,000옴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갈. 딱. 자갈 정도 3,000옴. 그 다음에 0.10cm 이상 깔아야 되고, 접지망에 대한 매설 깊이는 75cm 미만으로 가야 되니까 0.8m가 되는 거죠. 20도씩 저항온도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충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하냐 이거죠. 아까 보시면 압축됐을 때 뭐 350도, 450도 그런 뭐 기계적인 온도 조건도 있고 복잡해지니까 반사계수만 나왔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전체 길이입니다. 이렇게 전체 그 길이가 몇 미터 정도가 나와야 되냐 이게 나옵니다. 얘가 몇 미터면 이걸 깔다 보면 접지선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깔아줘야지만 접지전이가 낮아지는지 보여지니까 전체 길이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또 나와진다는 얘기죠. 매설 깊이 똑같죠? 포설 면적이 한 요 정도 된다. 그럼 접지망의 길이가 요 정도 나와야 된다. 이게 계산이 된 겁니다. 왜? 요 사이에 센치가 나오니까, 접지망에 나오니까 전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접지전류, 보정계수,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 보정계수 해가지고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식이 너무 많으니까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부분이 50m, 66m 이게 뭐냐면은, 거기 IEEE 스탠다드 80에 이게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50m하고 60 몇 미터일 때 접지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다른 거를 보시면은, 요거, 메시어, 이건 옛날에 엑셀로 만든 건데 똑같이 스탠다드 80이나 2602로 해놨습니다. 0번을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로 개요 똑같죠. 아까 뭐 25카, 50%, 10%, 뭐 매돔, 3,000옴 이렇게 해가지고 매설 깊이 뭐 0.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정해준 겁니다. 아까 그대로 엑셀에다 맞춰놨고 그냥 계산을 하면은 다 나오게끔 엑셀로 다 해놨습니다. 현장 자료 조사해가지고 접지망 도체 굵기 해가지고 이론 시간들 다 넣고요. 이렇게 접촉 전압이 보폭 전압 허용치를 계산하고 여기 보시면 허용 보폭 전압이 1547이죠.
보폭 전압이 더 커야 되네. 접촉 전압이 작아야 되고. 아까 반대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네, 교재가. 네?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접촉 전압이 더 작아져야지만. 왜냐면 여기 잡았을 때 전압이 커지면은 몸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니까 이 몸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압은 작고 그다음 발바닥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야지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왜? 여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흐르고 이쪽에만 분압이 되니까 이쪽으로 다 분압이 될 거니까 이 RF니까 RF 두 개에다가 여기 심장 쪽 베이스에 걸리는 부분까지 하면 세 개의 저항이 걸려지니까 거기는 전압이 높아서 떨어지면 되고 얘는 이걸 걸렸을 때 하나에다가 두 개가 병렬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압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4단계. 초기 설계에서 몇 미터 당연에 뭐 얘가 몇 미터 도체가 몇 개 가고 이렇게 길이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죠. 접지장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접지 전류가 얼마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흐름 보면은 메시 전압, 최대 접촉 전압을 이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메시 전압과 허용 접촉 전압을 계산했을 때 메시 전압과 허용 접촉 전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근데 안 되면 접지봉을 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관계들입니다. 예, 끝난 거죠. 요게 메시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게 나왔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폭 전압도 나오고요. 보폭 전압이 허용 보폭 전압보다 낮아서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은 접지선의 굵기는 얼마로 해서 계산 접지장은 얼마나 나왔고 전압들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된다. 전류까지도 얼마로 해야 된다. 왜냐면 전압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여기에는 뭘 넣고 여기는 뭘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는 뭘 넣는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뭘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도 보시면은 길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여기 스텝 볼티지 나오죠. 메시 볼테이지 나오죠. 저항값 나오죠. 디아메타 나오죠. 접지봉에 대한 그 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이 된다. 계산 시트는 여기서 이제 그 소선수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끌고 가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예, 대지장률 분석하는데 이것처럼 여기 측정을 한 겁니다. 여러 군데 측정을 해서 1m, 2m, 4m, 6m, 8m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점 원어의 측정법을 이용하니까 거리가 틀려질수록 저항치가 지금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했다는 얘기고요. 대지정률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반원구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반원구처럼 해가지고 측정이 되는 거다. 사실상 이렇게 지금 탐침간에 이렇게 저항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를 포함한 모래는 요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처럼 4개를 쓴다고 했다 그랬죠? 4개를 갖다 씁니다. 요런 것들은 좀 비싸더라고요. 노란색으로 된 걸 샤비아 노록스인가? 그걸 가지고 제가 썼었는데 뭐 측정하면 여기 수치가 나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누르기만 하면은 수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탐침간의 간격을 조정해가면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게 요겁니다. 요 장비 가지고 4개 걸고 이렇게 돌리고 나서 하면은 나오게끔 돼 있다. 이런 장비들은. 여기하고 같이 가서 찍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때도 같이 가서 접지장 측정할 때도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XIT 직원들인데 이제 두 분이 다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그 수치값이 변동이 되죠. 그걸 적어가지고 이 CDEX라는 캐나다의 SES 하우스 이 SES가 그 그룹 이름이 아니라 SES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CDEX라는 얘가 한 8천에서 한 1억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그 저기를 내줘야 되고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데들은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외에는. 근데 범용적인 프로그램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얘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때 되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대지정률. 얘가 장점은 뭐냐면은 정형화된 것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화된 것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비싼 거고요. 다른 것들로도 계산은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정형화된 거. 직사각형, 뭐 이렇게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만 계산되고 얘는 그런 게 아니어도 계산이 됩니다. 레이어도 다른 건 3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레이어도 여러 개로 계산이 되고요.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확장이 가능한 그런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측정하면 얼마 이렇게 나온다. 데이터 값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요구 접지장 제가 한 2옴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보통 한전에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락 전류를 계산하니까 그리드 전류가 얼마 나오더라. 그 분류를 얼마를 해가지고 보니까 토양 데이터가 얼마가 상위층, 하위층 했죠. 대지 표면, 상위층, 하위층 해가지고. 얘가 보통 한 3,000원 정도를 하죠. 자갈이니까. 그리고 비저항 얼마인지, 하위층이 얼마인지. 접지봉 데이터가 몇 개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보면은 접촉전압, 보폭전압, 안전전압은 얼마인데 계산전압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는 표를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이런 거 써먹으시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거 한 거니까. 그리고 접지장 값이 2옴 이하인데 1.998 나왔죠? GPR 접지 전이 상승이 몇 볼트 이하.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전압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호사급이기 때문에 1호사급의 몇 프로가 되더라도 전류가 흘러나가더라도 그 전류가 흘러나가는 데서 전이가 높게 나옵니다. 한 2, 3천 볼트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한 1000볼트, 뭐 400볼트 이렇게 그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류가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흐르는 건 전압이 그렇게 걸릴지언정 우리 몸에 흐르는 건 전류란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심실 세동 전류가 넘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얘는 뭐고 얘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전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2차원, 3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2차원, 3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전이 값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거리죠. 아까 그걸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3차원적으로 표시를 하니까 여기는 얼마 올라가니까 이런 데다가 높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 하나 더 박으면 됩니다. 3차원적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스탠다드 80, 81, 뭐 665, 2602, 2602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네? 리절트 계산치가 얼마인데 허용전압이 계산치가 얼마고 적합하다. 접지장 얼마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5옴 기준이네. 접지장이. 그다음에 뭐 전이 상승, 접지 그리드, 계산 조건 어떻게 한다. 체중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0kg 기준이 있고 70kg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몸이 왜냐 우리 몸이 접촉했을 때 그 접촉장이 몸의 무게에 따라서 또 틀려진데 그게 50kg가 있고 70kg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있다. 체중이 두 개가 있다. 요거는 그 파워 툴즈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했는데 뭐 요 정도 나오더라. 일반 범용 크로그램 가지고도 다 계산이 됩니다. 분류계수 0.4에서 0.6 정도에 선정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고장 지속 시간 1초 미만이라고 했는데 0.5초 정도를 봐준 겁니다. 감속에서는 이렇게 봤다. CS는 뭘 봤다. 계산식은 어떻게 봤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넣어가지고 보폭전압은 얼마고 이건 얼마다. 한 2000V 나오죠. 스텝 볼테이지가 터치 볼테이지는 한 700V 나오고요. 그러니까 터치 볼테이지는 1000V는 보통 안 넘어가고요. 1000V 미만. 얘 스텝 볼테이지는 한 2000V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0.116T라고 여기 보시면 1000 플러스 1.5 로S 부분에 0.116T하고 여기 안 나오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요거는 이 수식은 반드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변연소 하실 때. 그 정도. 나머지는 쫙 보시면 될 거고. 그리드 설계에서 보면은 매설 깊이가 이게 아까 그리드 위에 최상부, 중간, 하부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3D로 그리면은 대지저항률 넣어가지고 요거는 아까 앞에는 SKM 파워툴즈로 돌리고 뒤에는 이탭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거는 에드사고 그러니까 다 돌립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도. 근데 캐나다 SES사의 CDEX가 가장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전이할 상승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제한서. 이거는 XIT에서 제한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수직 또는 L 형봉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 얼마입니까? 1억이요. 2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통신을 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인체가 위험한데 기기가 터져 나가는데 접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사고가 났을 때 통신회사들 기지국 같은 거 다 터져 나가거든요. 그럼 그 돈보다는 훨씬 싸니까 합니다. 돈이 비싸도. 공장 같은 것도 접지장이 제대로 안 나오면 나중에 노이즈 타고 들어와가지고 순환전류가 생겨가지고 막 기기들 막 터져 나갑니다.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접지부터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접지선 하나 잘랐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뭔가 루프가 돼가지고 됐는데 모릅니다. 왜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이 선이 좀 이상하다. 이 선을 한번 끊어보자 했더니 끊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것 때문에 뭔가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임피던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이제 전달 임피던스들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접지 쪽에 보면은 좀 용어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노이즈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접지 쪽입니다. 근데 원인을 찾기는 힘든데 돈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죠. 해결해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딱 보면 나중에 한 것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뭐 좀 하더니 뭐 해결됐다고 하니까 뭘 했어요? 또 이거 접지모 하나 잘랐는데 그건 나도 하겠는데 못 찾아서 못 하죠. 왜냐면 찾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알고 나면 쉬운 건데 그게 왜 그런지를 원인 분석하고 하는 부분이 힘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준다는 얘기죠. 돈 받고. 똑같죠? 상층, 하층, 상층 두께 뭐 나와서 보시면 이렇게 시덱스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주고요. 3차원으로 다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이런 그림들을 3차원적인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물을 좀 해놨던 이런 내용들은 그 업체 자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있다. 접지장도 봐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뭐 대지 저항률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건축전기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건축전기 서브노트를 볼까요, 여기? 그 중에 이게 건축전기 접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접지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한 6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뭐 매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는 뭐냐? 매크로는 큰 거고 마이크로는 작은 거죠. 매크로 같은 거는 큰 부분. 마이크로스코프가 반대네. 최소 감지 전류가 이게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네. 매크로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 이런 거고요. 10mA. 심실세동률이 얼마예요? 50mA 수초, 100mA 즉시. 이렇게 돼 있죠. 여긴 이제 안전 쪽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전기 안전 쪽에서도. 수술 시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이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접촉,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별고압, 3정 접지, 2정 접지, 접지장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내용 중에. 여기 뭐 중성적 접지도 나와 있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리퀀시에 따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보면 접지에 관련된 게 그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용어를 쓰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림이 생각이 안 나네. 요 그림에서 그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이.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접지, 연접 접지 뭐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는 다 메시 접지로 가기 때문에, 변전소 쪽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변압기 보호 방식입니다. 변압기 보호 방식은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